여러분, 반복되는 업무 때문에 시간을 아껴보려고 AI를 쓰고 계시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완벽한 프롬프트 만드느라 시간 다 보내고 막상 다음에 쓰려고 하면 그 프롬프트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서 또 처음부터 만들고, 분명 일을 줄이려고 AI를 사용했는데 AI를 사용하는 일 자체가 또 하나의 업무가 돼버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문제를 문자 그대로 완전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매일 겪는 그 답답한 상황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회의록 요약이나 이메일 하나 쓸 때마다 어딘가 박혀있는 메모장을 열고 스크롤 한참 내려서 프롬프트 찾고 그거 복사해서 채팅창에 또 붙여넣고. 다들 익숙하시죠? 솔직히 이거 엄청난 시간 낭비잖아요.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완전 갉아먹는 비효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비효율적인 과거의 방식은 싹 다 버릴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일일이 지시사항을 찾아서 떠먹여주지 않아도 AI가 알아서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딱 맞는 프롬프트를 스스로 꺼내 쓰는 시스템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AI가 내 마음을 읽는 것도 아니고. 가능합니다.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요. 여러분의 작업 시간을 확 줄여줄 자동화의 핵심,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만들어 볼 시스템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프롬프트 모음집 만들기. 두 번째, 노트북 설정하기. 세 번째, 노트북 메모리 사용 설정하기. 자, 그럼 먼저 구글 계정 옆에 점 9개 부분을 선택한 후에 시트를 선택해 주세요. 더하기를 선택해서 새 시트를 열고 파일의 이름을 프롬프트 모음으로 지정하겠습니다. A열에는 프롬프트 제목, B열에는 내용이라고 입력해 준 후에 작성한 프롬프트들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프롬프트의 특성이 다르거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저처럼 고객 응대, 문서 생성, SNS 관리처럼 탭별로 분류해두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제가 입력한 프롬프트들을 한번 보면요. 고객 응대를 위해서 파손 및 보상 안내, 단골 고객 단순 변심 환불, 신규 고객 단순 변심 환불, 악성 민원 법적 대응 예고, 단골 유치 감동 답글, 공공기관 정중한 답변 등의 프롬프트들을 입력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서 생성이나 SNS 관리 등 필요에 따라 분류한 후에 프롬프트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물론 한 번에 모든 프롬프트를 다 작성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우리가 구글 시트를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필요에 따라서 정보를 추가하거나 편집해도 나중에 노트북 LM에서 구글 드라이브와 동기화만 클릭하면 언제나 최신 정보를 그대로 제미나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입력이 끝났으면 이제 제미나이로 이동을 할게요. 제미나이에서 새 노트북을 선택한 후에 프롬프트 자동 최적화라고 넣어줍니다. 그리고 소스 추가를 통해서 드라이브를 선택한 후에 아까 만들어둔 프롬프트 모음을 추가해주세요. 그럼 여기 소스 한 개가 추가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노트북 설정을 해야 합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점 3개를 눌러서 노트북 설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요청사항에 이 시트는 나의 업무 프롬프트 모음집이야. 질문이 들어오면 상황에 가장 적절한 프롬프트를 자동 선택하되 만약 미묘하게 겹치거나 애매하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나에게 질문해줘. 실행할 때 맨 윗줄에 어떤 프롬프트를 사용했는지도 반드시 기록해줘 라는 내용의 규칙을 확실하게 넣어줍니다. 이제 실제로 채팅을 시작해 볼게요. 먼저 진상 고객의 거친 리뷰 텍스트를 복사해 오겠습니다. 유리 텀블러 주문했는데 뽁뽁이를 얼마나 대충 감았으면 밑바닥이 다 깨져서 유리가루 날리고 난리가 났네요. 상자 열다가 손가락도 살짝 긁혔습니다. 기분 잡쳐서 안 쓰렵니다. 당장 전액 환불해 주시고 반품 택배에 기사 보내서 쓰레기 수거해 가세요. 답변 늦으면 바로 소비자원에 신고 때립니다. 와, 이 분노가 가득한 텍스트를
대화창에 그대로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명령은 아무것도 안 치고 그냥 실행 버튼만 클릭해 볼게요. 보이시나요? 윗부분에 사용한 프롬프트가 파손 및 보상 안내 프롬프트라고 딱 뜨면서 이 부분은 제미나이가 잘못된 프롬프트를 실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노트북 설정에 넣어줬던 부분이에요. 자, 이제 생성된 결과를 한번 볼까요? 고객의 과실 인정 요청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하고 재배송 및 환불과 사진 첨부 절차를 깔끔하게 정리한 매뉴얼 답변이 1초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사과문 써줘, 파손 프롬프트 가동해줘 같은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했는데 말이죠. 자, 이번엔 공무원분들의 행정직 업무 상황으로 가볼까요? 도로 파손으로 화가 난 민원인의 텍스트를 그대로 넣어 보겠습니다. 구청 뒤쪽 도로에 포트홀이 크게 생겨서 어제 퇴근길에 차 바퀴가 쾅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타이어 찢어질 뻔했어요. 여기 맨날 출퇴근하는 길인데 사고 나면 구청이 책임질 겁니까? 당장 오늘 안으로 사람 보내서 매우든가 조치를 취해주세요. 이걸 넣고 그냥 실행합니다. 역시나 AI가 자동으로 공공기관 정중한 답변 프롬프트를 정확히 찾아내더니 행정표준체인 하십시오 채로 완벽한 민원 답변 초안을 뚝딱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연속 호출을 해볼게요. 프롬프트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이어서 이렇게 칩니다. 이거 보도자료도 작성해야 돼. 그럼 내 프롬프트 모음을 찾아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방금 작성한 민원 처리 내용을 바탕으로 배포 일시, 담당 부서 등으로 나뉜 보도자료 배포 양식으로 알아서 변환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상급자 보고용으로 요약해줘 라고 쳐볼까요? 프롬프트 모음집에 있던 주무관 보고용 1페이지 요약 프롬프트가 자동 작동하면서 개요, 현황, 대응 방향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한 페이지 보고서 초안이 나옵니다. 단 한 번의 프롬프트 복사 붙여넣기 같은 거 없이 오직 짧은 대화만으로 수많은 프롬프트가 연속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보니까 이런 의문점 생기지 않으시나요? 아니, 아까 분명히 구글 스프레드시트 파일 딱 하나만 올린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 시트 파일 하나 안에 수십, 수백 개의 프롬프트를 빽빽하게 적어두면 AI가 한꺼번에 읽다가 혼란을 일으키거나 뇌정지가 와서 엉뚱한 프롬프트를 실행하면 어떻게 하지? 정확한 지적입니다. 원래 일반적인 AI 챗봇에게는 수백 개의 프롬프트 지시사항을 텍스트로 한 번에 다 밀어 넣으면 컨텍스트 윈도우라는 문맥 창에 과부하가 걸려서 답변의 정확도가 뚝 떨어집니다. 비록 우리가 스프레드시트 파일 한 개만 올렸더라도 그 안에 든 수십 수백 개의 프롬프트들을 동시에 통째로 읽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제미나이 노트북 방식에는 완벽한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레그, 검색 증강 생성 시스템 덕분인데요. 이 레그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수많은 가공되지 않은 파일과 문서들이 깔때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죠. 이게 바로 1단계 데이터 색인 인덱싱 과정입니다. 우리가 업로드한 스프레드시트 파일 속에 수십 개의 프롬프트 줄들을 시스템이 하나하나 쪼개서 AI가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데이터 도서관 형태로 구조화하여 정렬해 두는 단계입니다. 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텀블러 깨졌어요 라는 문서를 대화창에 툭 던지면 곧바로 2단계 관련 정보 검색 리트리버리 시작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로봇팔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수많은 파일 서랍 중에서 딱 필요한 문서 하나를 집어 올리죠. AI가 시트 전체를 통째로 읽어드려서 뇌정지가 오는 게 아니라 이 로봇팔이 수십 개의 프롬프트 중에서 지금 사용자의 질문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단 한 개의 정확한 프롬프트만 기가 막히게 검색해서 쏙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최적의 답변 생성 제너레이션 단계로 넘어갑니다. 로봇팔이 골라낸 딱 한 개의 정교한 프롬프트 지시사항을 AI에게 정확히 배달해주면
AI는 오직 그 지시서 하나만 바라보고 완벽하게 정돈된 메시지를 모니터 화면에 출력해주는 구조입니다. 결국 파일 한 개에 수백 개의 프롬프트가 들어있어도 레그 시스템이 색인, 검색, 생성의 3단계를 거쳐서 실질적으로는 단 한 개의 완벽한 프롬프트만 AI에게 밀어주기 때문에 뇌 정지나 혼란 없이 이렇게 소름 돋는 정확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사용자가 너무 애매하게 입력해서 AI가 어떤 프롬프트를 써야 할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맘대로 이상한 걸 골라서 사고를 칠까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심어둔 시스템 요청사항이 빛을 발하는 순간을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쇼핑몰 마케터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화창에 이렇게 아주 애매하게 던져볼게요. 이번에 새로 나온 헤드폰 런칭 기념. 저도 뭘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치면 우리 프롬프트 모음집에는 인스타 감성 이벤트 카피 프롬프트도 있고 브레인스토밍이나 프로모션 이벤트 기획 등의 프롬프트도 있어서 AI가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결과를 볼까요? 와, 소름 돋지 않으세요? AI가 알아서 맘대로 결과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제시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실행할 프롬프트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원하시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저에게 역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선택하면 바로 그 형식에 맞는 결과를 이렇게 생성해 주는 거죠. 제가 선택한 프로모션 이벤트 기획에 맞춰서 이벤트명, 참여 메커니즘, 차별화 포인트와 기대 효과까지 빠르게 정리해 줍니다. 이래서 템플릿 관리가 편하고 실무에서 대형 사고가 안 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알려드린 이 역대급 편리한 세팅법을 실무에 바로 쓰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치명적인 주의점 및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놓치시면 엉뚱한 결과물이 나와서 고생하실 수 있어요. 제미나이 노트북을 사용하실 때 오른쪽 위 점색의 버튼을 눌러 노트북 설정에 들어가신 후 메모리 사용을 반드시 끄셔야 합니다. 원래 노트북 메모리 기능은 이전 대화의 맥락을 다 기억해주는 엄청 편리한 기능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프롬프트 자동 선택 기능으로 쓸 때는 이 기억력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만약 메모리를 켜두면 방금 전에 내가 작업했던 A사와의 회의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있다가 다음에 입력한 B사와의 회의 내용과 뒤섞여 버리는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도화지 상태에서 프롬프트 모음 시트의 프롬프트만 깨끗하게 쏙쏙 뽑아서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메모리 기능은 반드시 오프로 세팅해두고 사용하세요. 자,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매번 메모장을 열고 닫으면서 상황에 맞는 프롬프트를 찾아서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던 아까운 시간들.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내 소중한 프롬프트들을 딱 한번 정리해두면 평생 자동으로 쓸 수 있는 나만의 무기가 완성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사용한 프롬프트 모음 시트 파일과 노트북 설정 방법, 예제에 사용한 프롬프트들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세요.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